또 정신 차리고 20분만 참아. 네, 파이팅. 자, 다음 요일 넘어가 볼게요. 뭐 합성함수 역함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함수값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지 이제 함수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 이런 거에서 유리함수로 바뀌었다 뿐이지 이미 역함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함수값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역함수가 딱 등장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건 원함수에다가는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얘기죠. 왜냐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함수에다가 1 집어넣어서 2가 나오면 원함수에서는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이런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걸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b 플러스 1 그리고 2a 마이너스 1은 1이라는 정보 하나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죠? 2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합성함수에서 이 부분의 의미는 지금 2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1이죠. 그러니까 F1은 2분의 1이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1을 집어넣을게요. B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 그렇죠?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연립 방정식으로 A, B 값을 구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역함수가 여러 개가 달라붙는다고 해서 좀 복잡한 건 아닌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유리함수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은유야.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유리함수인데 갑자기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A 값이 얼마가 될까? 그렇지. 그렇죠.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유리함수가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럼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봐. 왜 x는 2가 되면 안 될까? 아, p 값이 2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이미 우리한테 2라는 정보를 던져줬습니다.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식이 이제 귀찮거든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역함수로 만들어 봤더니 다시 저 i의 역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저 i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그래프랑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설명해 볼게요. 원래 우리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답니다. 얘를 x축으로 4만큼 이동한다는 말의 의미는 x에다가 x-4를 대입하라는 의미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x에 x-4를 대입했으니까 y는 f의 x-4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이제 y축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똑같이 y에다가 y-4를 대입하는 거지만 여기다 해놓고 봤더니 y-4, y 플러스 4 f, x-4 상태에서 얘를 이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y는 f의 x-4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선생님 저 뭐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요 함수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역함수랑 어떻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함수의 문제를 풀 때 우리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차 함수나 원의 방정식의 평행 이동이나
대칭이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절대 식 전체를 가지고 하질 않았어요. 뭐만 가지고 있죠? 원은 중심만. 2차 함수는 꼭지점만 가지고 옮겼어요.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유리함수도 결국 얘를 봤을 때 너가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만 풀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산이 훨씬 수월할 테니까. 자, 그러면 보자. 이 아이의 점근선의 교점 이미 등장했어요. 왜? 2,2라고 우리한테 이미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원래 2,2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2,2예요. 그쵸? 자, 원래 점근선의 교점이 2,2였는데 저 아이의 역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2,2예요. 왜? 아까도 했죠?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잖아요. 또한 P하고 Q라는 값이 애초에 같기 때문에 역함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고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 아니 미안해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얘가 좀 빠져 있구나.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자, 여기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x가 요 아이의 x가 아니고요. 요 녀석의 x예요. 죄송해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x가 요 fx의 x가 아니고요. 요 i의 x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미안해요. 네,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 요 역함수에서 x의 역할은 원래 함수에서는 y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다시 역함수에서 x의 역할은 원래 함수에서는 y의 역할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 2라는 녀석은 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p값이 2가 맞는데 역함수기 때문에 요 a 값이 2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저기서는 아직 a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a,2라는 녀석을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면 2,a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역함수야. 역함수, f 역함수.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 평행 이동을 할게요. 그럼 x축으로 4만큼이니까 플러스 4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저기 말하는 x-4 마이너스 4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a 플러스 4가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a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맞아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fx라는 식은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b까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f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쟤랑 일치하니까 당연히 k 값이 얼마? 3이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분자 자리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누구랑 같다? 3이랑 같다.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가주시는 게 문제가 맞겠네요. 죄송해요. 저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다시 이간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2는 역함수의 x이기 때문에 실제 함수에서는 y 역할이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를 무시하시고 푸는 게 나아요. 그렇죠? 무시하시면 이런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함수에서의 p하고 q는 a하고 2였고요. 그래서 a하고 2였고요. 이 녀석의 역함수는 2,a죠. 역함수 y는 x 대칭이니까. 그리고 얘를 평행 이동한 녀석은 요거예요. 이 둘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풀이해 주시면, 그리고 요거에 k 값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거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섞여 있는 문제라서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풀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용준아, 그 합성함수의 추정은 뭘 찾아야 되죠? 규칙. 규칙 찾기예요. 규칙만 찾으면 모든 건 끝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그리고 개수만 잘 세시면 되거든요. 유리함수라고 해서 특별히 뭐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푸는 건데, 첫 번째는 오히려 쉬우니까 다른 거 두 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뭐가 그럴싸할까? 다 똑같네요. 얘는 그냥 하나만 풀게요. 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볼게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반복합니다. 이 연산을 반복하면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거든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2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2를 대입해봤습니다. 그럼 얼마죠? 1분의 3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3을 다시 대입해봤습니다. 2분의 4, 2가 나왔네요. 규칙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홀수에서는 3이 나오고요. 짝수에서는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준서야, 이 얼마예요? 신기하다. 자다가 대답을 하죠. 오, 신기하네. 본능인가? 자, 그래요. 짝수니까 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2예요. 자, 이제 역함수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니까 식을 한번 바꿔볼까요? F 역함수는 자, X. 근데 어때요? 같아요. 아, 답이 같아요. 그럼 얘도 얼마? 2. 터프가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애들 수준은 알만하시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규칙 찾아보신 다음에 연산 잘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시작이야. 얘가 시작이거든. 시작은 뭐냐면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개수를 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결과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는 카운트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틀려요. 자, 그거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해보시면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유리함수의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라는 문제인데 여기 더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가 유리함수의 메인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예요. 지금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마플 사동을 보면은 이 세 가지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형이 물론 어려워요. 지금 연달아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어느 학교에서. 여기 파트. 유리함수의 메인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정신 차리세요. 자, 지금까지 졸았어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앞에는 어쩌다지 보면 또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내용도 어렵고 근데 시험에는 또 무조건 나오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자, 여기 나오는 이런 그래프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기본은 뭐냐면 좌표를 먼저 설정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K 값이 달라요.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5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K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밑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디서 출발하냐면 무조건 좌표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A, B, C 중에서 하나를 정하고 그 하나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디를 설정하는 게 좋은지는 좀 무조건 규칙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종아, A, B, C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 오, 그치. 감이 있네. 그렇죠. 얘를 A라고 일단 놓을 거예요. X좌표를. 일단 A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A분의 1. 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따라가 볼게요. 지우야, B의 좌표는 일단 Y 값은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A분의 1이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러면 X 좌표는 뭐가 될까? 이건 좀 어려웠다. X 좌표는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X분의 K가 A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쵸? Y 값이. 근데 내가 원하는 X잖아. 그럼 체인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쵸? 분수 형태에서는. 그러면 X는 AK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AK. 자, 이쪽으로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주아야, C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A, A분의 K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딱 이렇게 하면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설정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인데 누가 봐도 평행이면 여긴 수직이에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렇죠? 밑변의 길이부터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 밑변은 AK에서 A를 뺄 거야. 그렇죠? AK에서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AK-A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높이 가볼게요. 높이는 누구에서?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겠죠? 그러니까 A분의 K-1이 됩니다. 맞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한번 잘 다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형 3개가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좌표 설정, 모든 좌표 설정하시고 식을 만들어서 연산, 딱 이런 패턴이거든요. 자, A분의 1은 요걸 따라간 거예요. X가 A니까 A분의 1이 Y가 된 거고요. 자, 똑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는 좌표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다 A분의 1이 되는 거고 이쪽 라인은 다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A니까 여기다 A 대입해보면 A분의 K고요.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했어요. 그렇죠? Y가 먼저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연산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각선을 곱해서 X는 AK가 됐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요거 길이 구하기 위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고요. 요거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A는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건 미안해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건 2분의 1 그리고 K-1의 보다 제곱만 남아요. 근데 이게 저기 친절하게 뭐라고 써있어요? 50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계산해보시면 K-1의 제곱이 100이래요. 다 알죠? K값은 얼마? 10. 마이너스 9는 왜 안 돼요? 마이너스 9는 왜 안 돼요? 은유야. 10 들어가면 K10? 왜 누가 10? 11. 자,
11 들어가면 100 되는 거 맞는데 마이너스 9도 들어가면 100 되잖아. 그치 은유야? 왜 안 될까 마이너스 9? 할 수 있어. 왜 안 될까? 이게 어디 있어 지금 그래프가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럼 k 값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 돼야 안 돼.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뭐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어차피 11 구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양수 친화적이잖아요. 음수보다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런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지금 대표 유형이 아니에요. 이거 다 터프 문제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유형 자체의 난이도가 터프이기 때문에 대표 유형으로 써있지만 실제는 터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높은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799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넓이가 1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니까 우리는 요점의 좌표가 6, 마이너스 6. y절편 x절편이니까 구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또 k값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동호야. 요 텅 빈 부분 있잖아. 여기 넓이 얼마일까? 텅 빈 부분의 넓이. 천천히 하세요. 지훈아, 텅 빈 부분의 넓이 3 맞아요? 4. 현종아, 텅 빈 부분의 넓이 4 맞아요? 6? 용준아, 텅 빈 부분의 넓이 6 맞아요? 2. 어우 많다. 잠깐만. 4, 3, 6, 2. 두 개 더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한 거구나. 난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충 맞네요. 자, 여기 2예요, 여기. 여기도 2고요. 여기도 2가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에서 6, 6에 36에 18이잖아요. 18인데 여기 가운데가 14니까 남은 부분이 4겠죠. 근데 어차피 유리함수라는 게 대칭 구조잖아요. 그럼 얘랑 뭐 누가 봐도 같은 거예요. 그쵸? 같은 거니까 넓이가 얼마?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준서야, 여기 넓이가 2래. 준서야, 넓이가 2래. 그럼 자, 이 P의 좌표 좀 구해봐. P의 Y 값은 얼마일까? 얼마일까? P의 Y 값은 얼마일까? 안녕. P의 Y 값은 얼마일까? 너 산수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네모를 했더니 2라는 넓이가 나왔습니다. 높이는 얼마? 3분의 그렇지. 그거 물어본 거야. 왜냐면 넓이를 주어졌고 밑변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순서 아직 안 끝났어. 준서야, 그러면 x좌표는 얼마야? 여기가 6인데 여기가 2일까? P. 요 녀석이 x좌표. 이거 좀 헷갈리나? 자. x좌표. 자, P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기도 하지만 요 직선 위에 있기도 하죠. 그치? 그러면 y값이 3분의 2잖아. y값이 3분의 2잖아. 그럼 x값은 얼마 나올까? 잠깐만. 잠깐만. 3분의 11. 3분의 11?
구분 안 했어? 초등학교 때? 용준이가 옆에 이상한 거 봐. 아, 3분의 그치. 16 얘기했어요. 3분 16 얘기했어? 그래요? 떨어져 앉아. 그치? 자, 요거. 자, 지금 우리 미지수 전혀 안 쓰고, 요거는 미지수 안 써도 되는 문제라서, 미지수를 전혀 안 쓴 상태에서, 여기 넓이가, 미지수 써도 되는데, 미지수 없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4고, 여기가 2고 2니까, 근데 밑변의 길이가 이미 6이라고 우리가 아는 상태니까, 높이를 구할 수가 있죠. 요 높이. 이 높이가 결국 y좌표니까. 근데 y좌표를 구하는데, 이게 직선 위에 있어요. 요 직선. 그러니까 y가 3분의 2일 때 x값이 3분의 16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p 좌표가 떠버렸어. 자, 근데 이 p라는 녀석은 누구 위의 점이기도 해요? 요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y를 곱하면 되듯이 요 두 녀석을 곱해서 9분의 32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미지수 설정을 굳이 안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미지수로 설정하면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줄게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 요거에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녀석의 좌표도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6, a가 돼요. 맞나요? 요거 되시죠? 자, 여기 뭐예요? 원점입니다. 0,0이에요. 그쵸? 자, 뭐 들어갈까요? 신발끈. 신발끈 아시죠? 2분의 1 절대값에다가 요거 세 가지니까 0, 0, a, 마 a 플러스 6, 마 a 플러스 6과 a와 0, 0 대각선 곱할 거예요. 0, 0 사라지고 a지고 대각선 곱하겠죠? 0, 0 사라지고 요 녀석.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에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14. 문제 안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돼요.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요. 여러분 취향이에요, 취향. 미지수를 안 쓰면 좀 전에 했었던 그런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미지수를 쓰면 이런 식의 풀인데 뭐 2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근데 신발끈과 산술기하는 필수예요. 다시 유리함수 파트에서 이 그래프 버전 볼 때는 신발끈과 산술기하는 필수입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세요. 신발끈과 산술기하는 필수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나오면 무조건 신발끈 가시고요. 어차피 서술형 없잖아, 부문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우는 신발끈 안 돼. 그치? 안 되는 거 아시죠? 서술형에 신발끈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그랬을걸? 너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 산이랑 같은 반이니? 같은 반이야? 그럼 그 선생님이 그랬을걸? 신발끈 쓰려면 증명하라고. 그치? 증명할 수 있으면 돼. 만약에 혹시라도 서술이 나왔어. 다른 방법 생각이 안 나. 신발끈 쓸 수밖에 없었어. 그럼 빨리 시험 끝나고 나한테 와가지고 신발끈 증명하는 법 알려달라고. 그거 알려줄게.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불문율이 뭐냐면 여기 파트에서 신발끈을 서술형에 쓰시면 감점 처리합니다. 그게 좀 웃긴 거지. 근해 공식은 되고 신발끈은 왜 안 돼? 신기한 논리야. 고2 되면 로피타를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신기한 논리야. 약간 좀 너무 고리타분해. 김포 있잖아. 신발끈 써도 된다? 서술형이다. 감점 안 되고 있어. 뭔가 서술형에 관대한 느낌. 애초에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지 서술형 배점도 낮고 서술형의 점수 그러니까 뭐든 갖다 써서라도 풀어라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왜냐면 어차피 김포고는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수능 결국 어차피 풀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너희 학교 수학은 약간 풀이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뭐든 갖다가 그러니까 타당한 풀이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볼게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P라는 녀석이 주인공이 돼요. 자, A,A-1분의 8. 뭐 요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X가 A니까 요 식에다가 A를 대입해 보시면 A-1분의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문제에서 원해요. 뭘 원해요? PQ랑
요 길이랑 PR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이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에요. X축 아니에요. 이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만약에 문제에서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지금 얘 같은 경우나 얘가 지금 이 길이가 결국은 이거 점근선이잖아. 점근선. 이렇게가 점근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을 가지고 지금 푸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의 경우에 한해서는 무조건 정사각형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왜냐면 얘가 물어볼 거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거의 둘레의 최소값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 아실 거예요. 풍문은 어차피 산술기하가 시험 범위야. 그쵸? 산술기 하면 딱 떠올릴 거.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이에요. 아시죠? 아시죠? 합의 뭐? 합의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합의 최소값, 곱의 뭐? 최대값. 근데 산술기의 특징이 뭐예요? 산술기의 식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 아시죠? 봐봐. 사각형인데 A하고 B가 가로 세로인데 얘네들이 같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합의 최소값 정사각형, 곱의 최대값 정사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양다리. 희한하게 정사각형은 최소값 구할 때도 정사각형인데 최대값 구할 때도 정사각형이야. 근데 왜냐면 합과 곱은 다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둘레의 최소값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거예요. 넓이의 최소값 당연히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얘랑 얘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합의 최소값. 그럼 정사각형이겠지. 자, K값이 얼마예요? 8. 얘는 넓이가 8이야. 생각해보세요.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2로 설정이 됩니다. 아시죠? 요건 아시죠? 그렇죠? 루트 8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저 각각의 길이가 되는 거고 둘을 더해주시면 얼마? 4 루트 하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요거 쓸 때만 근데 이거 과용하시면 남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혹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안 돼요. 순수하게 얘만 쓸 때, 얘처럼.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순수하게 얘만 쓸 때는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원이 들어왔대요. 원이 딱 들어오는데 그 원에서의 요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사각형 쓰시면 돼요. 왜? 반지름 특징이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정사각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정사각형 K값 가지고 푸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풍문 기출로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요 문제에서는 뭐?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만 사용하는 문제에서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이것저것 다 쓰면 안 되고요. 자,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위에 나왔던 문제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누구의 둘레냐면 OAPB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점근선에서 이 정사각형 부분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점근선 여기잖아요. 벗어났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무데나 정사각형 쓰시면 안 돼요. 점근선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FM대로 풀 건데 그 FM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a, a-1분의 1 여기서는 이걸로 쓸게요. 되셨죠? 요거는 이제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자. 여기가 a거든요. 여기는 a-1분의 1이에요. 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주아야, 주아 졸리니까 주아 한번 해보자. 주아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A죠? 그쵸? A 플러스 1은 왜 여기서? 아, 잠결, 그쵸? 피곤하면 어쩔 수 없죠. 자, A죠, A. A예요? 여기 써있죠, A라고, 0에서 A까지. 자, A예요. 그럼 좋아, 다시.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결국 둘레라는 건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그쵸? 해보자. 얘랑 얘를 더하시면 되겠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돼요. 그쵸? 자 지우야 너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가 떠올라? 이 모양을 딱 보는 순간 뭔가 느껴지지 않아? 뭔가 이걸 쓰고 싶은 막 충동이 느껴지지 않아? 없어? 안 돼. 충동을 느껴야 돼. 나 이거 쓰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 좀 전에 했어. 이 유형의 제목이야. 제목 뭐라고 돼 있어? 산술기야. 안 돼. 큰일 났다. 산술기야. 풍부 산술기야. 연기에서 어렵게 나온다는 건 산술기야 무조건 내겠다는 의지인데. 자, 산술기야 볼게요. 통분인 줄 알아. 통분인 줄. 통분. 괜찮아. 너 시험 범위 아니야. 산술기야. 통분. 굳이 분수. 통분 해볼까? A 마이너스 1분의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2차식이네? 2차식이면 최소값 구해볼까? 이렇게? 자, 이제 또 어떻게 할까? 자, 빨리 돌아가자. 자, 어쨌든 간에, 아니요, 의견 낸 건 좋은 거야. 자, 그럼 얘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산술기에 의하면, 어차피 2는 이제 묶어줘야 되겠죠? 요 안에 거 한번 봅시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실 테니까 따로 떼서 봅시다. 이 녀석의 산술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술기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분모의 틀을 갖춰주셔야 돼요. 분모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A-1을 얘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A-1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마이너스 1을 갑자기 없던 걸 썼잖아요. 그냥 똑같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상쇄작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술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호한 이 안에서 이게 두 가지의 대상인 거야. 두 대상의 곱의 형태가 들어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분모와 모양을 맞춰줬을까, 지우야? 뭘 하기 위해서? 그치. 약분하기 위해서야.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는 이 근호안의 값은 무조건 상수만 남아야 돼요. 문자가 남으면 틀린 거야, 무조건. 자, 다시. 산술기하에서는 근호안의 값은 무조건 상수만 남아있어야 돼. 만약에 문자가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상수가 남는 형태. 상수가 남는 형태 뭐가 있겠어? 곱해서 약분시키면 되잖아. 그치? 근데 분모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랑 곱해야 되는 대상을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약분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하겠죠. 그럼 얼마예요? 2하고 1을 더했으니까 얼마? 3인데 얘가 구한 건 요 녀석의 값이 3이 나겠다. 그쵸? 그쵸? 자, 그러니까
2를 곱했으니까 얼마? 6. 이렇게 가는 문제죠. 근데 안 끝났어. 둘레는 6인데. 그쵸? 둘레는 6인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다시 볼게요. 항상 산술 기하에서는 얘네 둘의 값이 같을 때거든요. 여기서 누구? 얘네 둘이. 따라서 a-1과 a-1분의 1이 같을 때야. 언제 같아지죠?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얼마일 때? 0? 0도 되는데 0이면 큰일 나겠지. 1보다 큰 값이니까. a 값이 얼마일 때? 2.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a 값이 2래요. 그럼 여기도 2가 들어갔겠죠? 그럼 얼마죠? 여기는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도 1입니다. 넓이는 얼마?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느낌의 문제인 거예요. 뭐. 약간 2.5 같아가지고 2.5 같아가지고 그림을 믿지 마. 절대 그림을 맹신하지 마. 봐봐. 여기 1인데 지금 계산 결과 여기도 1이거든? 누가 봐도 다르죠? 네. 왜냐면 그림을 너무 그림에다가 명확하게 그려줘 버리면 애들 찌를 거 아니야. 그림 똑같네. 넌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이렇게 풀어볼 거야. 그치?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그림을 정말 이쁘게 이 위치를 이 정근선까지 해가지고 정근선이 약간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모양 두 개를 만들었다고 치자. 뭐처럼 보여? 정사각형처럼 보이지? 1이네? 너도 1이네? 2 하면 끝나잖아. 그치? 실제로 1이어서 2있거든요? 그쵸? 근데 대놓고 정사각형을 보여주면 다 찍을 거야. 너희 학교 학생들이 그냥 문제 안 읽고 찍는 애들 빼고는 문제 읽는 애들은 그림이라도 보는 아이들은 다 정사각형이네? 1인 것만 알아도 그치? 한마디로 너희 학교 학생들 70%다 맞춘다는 거야. 그치? 의미 있어 없어? 그림이라도 이렇게 뭔가 그치? 금방 한 것처럼 2.5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보기 중에 2.5도 있으면 딱 좋겠다. 그치?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11시 4분? 왜 웃어, 준서야? 자, 질문. 덕기쌤하고 할 때 행복한 1등은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행복한 1등도. 풀어오라고 하긴 거의가 약간 질문으로. 거의 질문을 끝내버렸어? 자,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숙제를 알려드릴 건데, 자, 숙제는, 부담스러워하지 마. 어차피 제가 설명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805번까지예요. 805번까지인데, 여기 뒤에 지금 805, 804, 803번 문제 있잖아요. 세 문제. 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안 풀어봤어요. 다 터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데 부담 갖지 마. 네,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끄적끄적 해봐.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안 끝났어요. 설마 주말 숙제가 이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몇 문제밖에 안 돼. 20문제밖에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여기 서술형 있죠? 813번부터 자, 서술형 문제는 답만 구하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풀이 안 쓰셔도 돼요. 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1등급 있거든요.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마지막 거 빼고는 다 숙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행복한 1등급 질문 많이 한다고 가정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마지막 남아있었던 유형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설명까지 싹 끝낼 거예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무리함수 설명이 끝나면 끝나요. 왜냐면 지금 비상이 걸렸어. 네, 그때 목요일날 수업을 딱 끝내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순열 조합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순조에다가 2주 반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